기억하시나요? 축구협회에서 사실 이번에 좀 무리하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홍명보 감독 전술 능력에 대한 탓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선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적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 저는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가면 전 당연히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와 절차에서 잘못했던 건 저는 분리해서 그 빅판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 상관없이. 저는 뭐 물론 이제 홍명보 감독님도 응원하지만 박문성 우리 해설위원님도 응원을 합니다. 왜 갑자기요? 사실 지금 이 포지션이 대한민국에서 쉬운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목소리를 내주셔서 우리 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괜히 했나 싶기도 해요. 지식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모르는 거 잔뜩 물어볼 상국열차의 양상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하고 있는 박문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서 온 축구찐 팬 피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저희 게스트만 봐도 알다시피 오늘 주제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박문선 또 해설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오늘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랑 참 좋아하죠. 좋습니다. 재밌겠네요. 시작부터 이런 드립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나 대답할 뻔했어. 아니 근데 두 분이 정말 또 사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축구. 예, 오늘은 축구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근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오. 예, 제가 또 축구 골키퍼를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오, 예. 직접 해요? 지금도 하시나요? 지금도 한 번씩 이제 뭐 풋살을 하고, 예, 어떻게 전혀 뭐 반응이 없네요. 배우신 거예요, 근데? 아니 배운 적은 없어요. 예, 배운 적은 없는데. 예, 그러면 축구 못하는 친구가 골키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 골키퍼 봐. 아니 거기 영상 하나 보고 가자 이러면 내가 말린단 말이야. 근거 있어요? 아니 근거 있어. 제가 그 사실 축구를 배우지는 않았는데 우리 동네 예체능 알아요? 예전에 TV에서 했던. 예, 우리 동네 예체능에 제가 이제 축구 골키퍼를 봤었거든요. 우와. 그렇기 때문에 양상국 골키퍼 치면 그 하이라이트 있거든. 진짜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되면 계속 말려서 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선수 출신은 아니고, 예. 이거 몇 년 전이에요? 한 8년, 9년 전, 한 10년 될 거예요. 예. 오, 나쁘지 않네요. 다이빙을 한다고요? 반응이 조금씩 바뀌고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어설프긴 한데. 예, 일반 골키퍼 이제. 근데 저렇게 다이빙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좀 봐요, 좀 영상을.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보니까 운동을 감각이 있으시네. 운동 감각이. 골프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사실 이렇게 외모도 그러시고. 제가 이제 북한 대표팀 중계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현장 가수도 하시고. 북한으로 간다고요? 북한 대표팀 골프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리명국이라고. 진짜요? 찾아보실래요? 진짜 잘 맞죠? 근데 이쪽이 좀 잘생긴 것 같아요. 네. 북한 선수. 저기 피터 씨. 저 솔직해요. 저 거짓말 못해요. 아니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 그 초면에. 너무 잘생겼는데. 영국인 치고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에요. 사실 피터 못생겼죠.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건 또 뭐예요? 피터 오랫동안 봐왔지만 얼굴은 아니에요 진짜. 형님이 외모를 그렇게 할. 저희 셋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 얼평 금지합시다. 네네네, 그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축구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아니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사실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예전에는 근데 안 좋아도 욕이라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욕하는 사람도 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금 이제 한국 축구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자승자박한 거죠. 축구협회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겁니다.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거, 축구라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만약에 취미로 축구를 해요. 그거는 그냥 내 정말 자아 실현, 심심 단련의 문제지만 이게 일정한
진정한 팬들과 더불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못지않게 팬들과의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끌어올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도 되게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팬들의 어떤 목소리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안 들었어요. 길게는 클린스만 감독부터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최근에 한 1년만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축구협회 회장 새로운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죠. 많은 변화들을 요구했는데 축구협회나 아니면 회장의 선거 결과는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에 대해서 국민들은 8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선거를 냈더니 물론 간접 선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90%의 지지예요. 민심과 선거 결과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민심 팬들은 어떠냐면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목소리를 내도 아무리 반대해도 저기는 안 바뀌는구나. 그럼 할 수 있는 건 등을 돌리는 거죠. 저는 궁금한 부분은 또 뭐냐면 90%도 주장하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랑 이렇게 다른데 왜 그쪽에서는 그 90%를 지지를 할까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이 그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왜 뭐 이게 국민 정서랑은 반대인 것도 분명 아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또 하는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이해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선거 방식과 제도와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회장 선거를 하는데 축구와 관련해 등록된 모든 예를 들면 지도자, 선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투표인단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누굴 찍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접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로 하면 체육관 선거죠. 그래서 선거인단에 한 200명 정도를 모아서 회장 선거를 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200명의 어떤 선거인단을 만들어 놓게 되면 부담감이 상당하죠. 누가 투표하는지를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와서 너 누구 찍어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떡을 좀 돌리나요? 그렇게까지는 그 할 수는 정도까지는 없지만 아니죠. 예. 그런데 누가 선거인단인지는 다 알고 있죠. 실제로 그건 다 나옵니다. 그거 다 후보들에게 나눠줘요. 그게 약간 부담감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내 투표 행위와 따른 결과가 사실 되게 좁잖아요. 우리 상구님도 예를 들면 뭐 방송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예. 뭐 코미디 연계 이러면 되게 그 좁은 영역이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잖아요. 축구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좁은 데서 더더군다나 200명의 선거인단을 꾸렸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변화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개개인들의 어떤 마음을 탓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도나 이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런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도를 아예 바꿔야 되는 거네요. 바꿔야 돼요. 지금 실제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하니까 대한체육회라고 하는 건 축구협회를 포함을 한 우리나라의 모든 스포츠 종목 단체의 총합이죠. 대한체육회가 지금 얼마 전에도 뭘 했냐면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지금 작업을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도 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직선제로의 전면적 전환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가능해요. 우리 시스템은 이미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았다가 체육관 선거로 뽑았다가 87년 이후에 모든 선거를 다 직선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체육단체는 안 합니까? 체육단체가 한다면 최소한 민심과 이 정도로 동떨어진 결과는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미 시작됐다.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변화는 가능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저는 조금씩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속도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좀 전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경쟁력이나 능력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뭐 K-팝을 만들어 가는 거라든지 사실 인구라든지 이런 건 적지만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능력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의 장만 열어주면 예를 들면 축구라고 해서 이거 제대로 끌고 갈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축구 좋아하고 열정 있고 거기다가 능력까지 있는 사람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사람을 밀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의 변화를 밀고 아, 변화를. 아니 근데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피터 씨는 이제 영국 출신이지 않습니까? 영국 축구 협회는 회장님을 어떻게 뽑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closed된 시스템이에요. 그 FA 보드 쪽에서 그 위원들이 저희처럼 조금 논란이나 이런 건 없는 늘 편이죠. 축구 팀이 안 좋을 때, 대표팀이 안 좋을 때 뭐 감독부터 탓해서 네. 이제 감독 몇 번 못 뽑았어. 이제 뭐 스티브 맥클레런, 뭐 샘 알라다이스 이런 진짜 못했던 감독들, 축구 협회까지 이렇게 비난이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제 기억에. 막 그러면 경기장에서. 영국은 만약에 이 많은 팬들이 그럼 이제 의견을 내면 좀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대부분 너무 심해지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도 한국
한국 축구 협회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 목소리 크게 내는데 무시한다. 진짜 대단한데. 근데 그런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뭐 꼭 영국 국가 축구 협회 말고도 뭐 어떤 구단 회장 아니면 감독님이 무시할 때가 있어요, 팬들이랑.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 한국 국가대표팀 이제 월드컵 가서 잘해. 그러면 약간 있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 잘했나 봐. 홍명보 잘 뽑았네. 결과도 좋았네. 만약에 8강까지 간다. 플레이도 이번 두 경기처럼 잘한다. 그러면 괜찮네. 약간 있게 되고. 그냥 찐 팬들은 그 기억이 있을 수 있고 진짜 그 운영은 잘못됐다. 근데 일반인들 대부분은 팀이 잘하고 분위기 좋으면 그냥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몇 번 있었어요. 약간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살아남았네. 결과가 괜찮았으니까 경기장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계속 집중하고 약간 바꿔야 되는데 약간 관심 꺼지는 거 보니까 타이밍 놓쳤나? 약간 이런 변화의 느낌 타이밍. 들어요. 네. 하고 약간 한국 사람들이 이제 관심 안 보여주니까 회장님도 아싸 약간 잘 됐네. 오히려 하지 않을까요? 피터 씨는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아니 이게 단어 선택도 그렇고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짜 잘해요. 축구 얘기에 놀라고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놀라고.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북중미 월드컵에서 성적이 나빠야 변화가 좀 더 빨리 오고 좋으면 변화의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슬퍼요. 그게 슬픈데 근데 이게 슬프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피터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그런 게 있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좀 잘못했어도 뭐 결과 잘했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를 넓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변화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포츠 중계, 축구 중계,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걸 중계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죠. 저희 어렸을 때 금메달을 따요. 금메달! 뭐 대한거나 나오고 막 카퍼레이드 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난리 났었죠. 금메달을 따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 보여주고 뭔가 밖에서 보여지는 게 중요한. 동네에 플랜카드 한 30개씩 걸립니다. 그렇죠. 진짜 그 예, 지역에. 예. 이런 것 때문에 매우 결과 중심적인 사회였죠. 그런데 점점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금메달이 최종 목적, 그 모든 거였을 시대에는 은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동메달 따요. 이건 진짜 너무 좀 속상하네요. 실제로 중계진이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근데 요즘 만약에 올림픽인데 이제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땄어요. 혹은 순위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캐스터가 너무나 안타깝네요. 은메달이네요. 이거는 아니에요. 만 이렇게 하면 그 캐스터 잘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시대가. 아니 메달을 따면 좋지만 저 선수가 저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흘렸던 땀 그 자체 과정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데 어떻게 결과 하나만 갖고 저 선수의 노력을 폄훼하냐. 그래서 요즘 그렇게 중계를 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물론 결과에 따른 여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의 절차에서 문제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기억하시나요? 축구협회에서 사실 이번에 좀 무리하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박지성 선수가 했던 말 정확하게 워딩까지는 기억을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오랜 생활 동안 축구계에 있었고 축구는 경합이고 결과로 나오는 스포츠다. 그래서 대개 내 기억을 더듬어 보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중간의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했던 거를 잊어버리는 혹은 그냥 그거를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대표팀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팬들은 과정에서의 홍명보 감독의 과정에서의 문제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저는 그 워딩이 기억이 남거든요. 이게 요즘 두 가지를 섞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 어떤 걸 섞냐면 지금 많은 축구 팬들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홍명보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그 목 놓아서 비판했던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는 홍명보 감독이 나는 지도적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회까지 가가지고 했던 게 우리가 홍명보 감독 전술 능력에 대한 탓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선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적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 저는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가면 전 당연히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와 절차에서 잘못했던 건 저는 분리해서 그 비판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 상관없이. 저는 물론 이제 홍명보 감독님도 응원하지만 박문성 우리 해설위원님도 응원을 합니다. 왜 갑자기요? 사실 지금 이 포지션이 대한민국에서 쉬운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렵죠. 진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200명이 90%가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근데 이런 목소리를 내주셔서 우리 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해요. 괜히 했나 싶기도 해요. 아니요. 좀 이렇게 고달퍼요 가끔씩. 굳이 내가 나서야 되나?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아닙니다. 필요하십니다. 저희는 필요한데 예. 저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박문선 해설위원님만 믿고 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저도 조금 많이 뭐 예전부터 느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예전에 사실 한일전 경기를 하면 지면 큰일 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이제 볼 때는 일본 축구가 한국 축구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조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시스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건데 이제 일본 축구와 한국 축구의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도 일본 축구 최근 뭐 한 8년 정도 진짜 완전 앞서갔다 느꼈죠. 뭐 대회에 나가도 한국이 조금 잘해도 뭐 운 좋게 뭐 독일 잡는다든지 그런 결과랑 일본 플레이 약간 스타일하고 그 경기 내용 보면 완전 차이 있다 느껴서 많이 슬펐어요. 저도 진짜 2002년 월드컵에 대한민국 막 응원하면서 포르투갈 경기 직접 직관하고 진짜 일본보다 잘한다는 점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국 분이니까.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차이 벌어지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좀 공부했는데 그 감독도 오래 해왔고 약간 유소년 부터 그 단계부터 그래서 차근차근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약간 유소년부터 하는 또 다른 장점이 그 감독의 스타일 철학 그때부터 삽입해서 선수들한테 앞으로 그 결과를 얻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진짜 국가대표팀 매니저 됐을 때 게러스 사우스게이트도 잉글랜드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대단한 전술 감독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비판 많이 받아요. 근데 4강 가고 결승전 가고 유로 대회 같은데 근데 그 사람도 유소년 축구협회 팀부터 해서 이제 차근차근 빌드업하고 일본 FA도 영국 EPL 그 최강 리그에서 약간 유소년 관리 담당 뭐 웨스트햄 출신도 뽑고 이제 우리 유소년들 그 시스템화도 해줘. 약간 진짜 해외 전문가들 그냥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포지션들이죠. 왜냐면 영국 축구 사랑 그 축구 문화 아무리 축구 좋아해도 일본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에이시아 치고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상상력으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전문가 섭외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그거 막 건설하고 그런 시스템. 한국은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너무 방심했다. 근데 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축구팀도 그렇고 그 시스템도 그렇고 한국 그만큼 잘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운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거 너무 우리가 그 정도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은 버리고 그냥 반 정도만 해도 우리가 잘한다. 약간 좀 슬픈 얘기지만 일본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약간 유소년 시스템에 확실한 차이가 난다. 그거부터 그 감독 유소년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감독 패스도 약간 그때부터 쭉 있는 거 좋아요. 그럼 여기서 약간 저는 의문은 그냥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본과의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근데 또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일본에서는 또 이제 지금 뭐 그러니까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물론 이제 한국 선수보다 더 많은 거는 또 맞는데 근데 또 손흥민 같은 선수는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차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일단 한국과 일본 축구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기도 하고. 일단 머리로 대답해 드릴까요? 심장으로 대답해 드릴까요? 심장으로 먼저 듣고 머리를 한번 듣고 싶네요. 심장이면 뭐 저 그냥 1대1로 하면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뭐 어디 일본하고 만나는데 우리가 지나. 그냥 막 머리 뒤밀고. 하지만 머리로 얘기하면 일본이 많이 앞서 있는데 금방 얘기했던 질문으로 가보면 일본은 시스템으로 축구를 합니다. 한국은 네. 천재 갖고 축구해요. 이 차이예요. 피터가 얘기했던 것도 그거고 금방 질문하셨던 우리는 그래도 손흥민 있지 않냐 이런 게 자 시스템으로 축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모든 유소년부터 프로 레벨 국대 레벨까지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 이렇게 마치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가는 데가 벨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탁탁탁탁탁탁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하나만 더 얹으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말은 그 천재를 발굴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은 약하지만 천재는 또 발굴을 해내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 예. 그렇게 시스템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선수들을 거의 이 딱 있는 틀을 갖춰놓은 어떤 교육 시스템 그 내용 안에서 선수들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일단 그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선수를 뾰족하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일본이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다 합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찍어내요. 계속. 근데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선수들이 굉장히 폭넓게 많아져요. 그게 지금 일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스템으로 전체를 케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케어해요? 오야 손흥민 야 와봐 집중적으로 투자하죠. 집중적으로 케어합니다. 그러면 천재성을 갖고 있었던 손흥민이 더 천재가 되는 거죠. 박지성, 차범근 뾰족하게 태어난 하늘에서 나온 재능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서 그걸 뾰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서로의 차이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그거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했던 게 한국은 천재 갖고 축구한다고. 하늘에 떨어지는 친구들 몇 명이 집중적으로 해서 그들은 뾰족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넓게 찾아서 많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구 팬 입장에서만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가 뭐 유럽에서 100명이 뛰는 것보다는 손흥민 한 명 있는 게 낫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냥 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디가 낫다라고 이게 일본 축구 시스템이 낫다, 한국 시스템이 낫다. 그럼 뭐 어디가 낫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원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 스타 선수 원하고 모든 국민들이 한 명만 바라보는 손흥민처럼 그런 존재 원하면 한국 시스템 좋죠. 근데 결과 월드컵 결과 원하면 팀 스포츠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네, 팀 스포츠. 그러면 일본 시스템과 100배 낫죠. 100배. 왜냐면 한 명 가지고 100배. 아니 한 명 가지고 이길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한 명 뭐 메시가 천재더라도 그 아르헨티나도 월드컵 겨우 하나만 지켜놓고 그런 거잖아요. 팀 스포츠 감안하면 당연히 조금 더 넓게 많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주사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희는 약간 그래도 스타를 약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어딘가 산골에 메시가 10명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 근데 중국은 그러면 과연 뭐 우리가 뭐 동팡저우 뭐 우레이 뭐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지금 뭐 중국 축구가 뭐 유럽 뭐 많은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많이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특출난 선수는 또 왜 안 나오는 거죠? 야, 진짜 방송 주제가 이렇게 튀나요? 아니 한중일 얘기가 네, 한국 중국 이제 시스템 얘기 넣어던가 저 중국도 네. 궁금했었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우리 그 분야 우리 한 명이 좋지 않냐 이거는 아까 했던 건 리스크가 너무 크고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로 놓고 봤을 때 계란을 너무 한 바구니에 담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위험이 크죠. 좀 쉽게 와닿는 것 일본은 같아요. 우량주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 성장 가능한 방식이죠. 근데 만약에 한 방울 넣었다가 우리가 그 뾰족할지 모르게 하나 땅 깨져. 그러면 또 한동안 우리는 암흑기를 맞이하겠죠. 너무나 위험한 방식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쉽게 와닿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는 동네 찾아다 보면 메시 같은 선수들이 없겠냐.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근데 그런 메시와 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중국에서는 탁구칩니다. 다른 종목해요. 일단 다른 종목을 한다. 첫 번째. 다른 종목을 해요. 근데 이제 축구로 들어갔을 때 좀 되게 많은 말들이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 그게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관심을 아예 안 가져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관심을 갖는데 이 정도로 못하는 분야가 별로 없어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관심 가졌는데 못하는 게 있나요? 뭐 인공위성을 못 쏩니까? 뭘 못합니까? 관심 가진 스포츠들 다 잘하는데 관심 갖는 스포츠 중에 못하는 게 축구예요. 한때는 막 뭐 축구 굴기라고 그래가지고 정치권까지 나서고 막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알리바바 이런 데 막 돈 엄청나게 해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선수들 막 슈퍼리그에 다 데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 뭐지?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뭐 팀 스포츠는 못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 안에 비리가 있다. 그러니까 선수 선발하는 데 있어서의 뭐 관시 문화가 있어서 재능 있는 선수보다는 관계 위주로 뽑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리가 다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들었을 때 하나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땐 그들이 갖고 있는 도박과 관련한 문화예요. 도박이요? 네. 뭐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당에도 그냥 이렇게 컵에 저 주사위 2개 들어가고 그냥 그거 음식 기다리면서도 게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게 일상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도박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냥 게임을 하는 게 배팅의 게임 같은 게 되게 일상화돼 있는 곳인데 축구는 되게 심각해요. 그 문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걸렸잖아요. 사실 굉장히 막 예를 들면 국가대표 감독이 리티에 라는 사람이 한 적이 있는데 리티에면은 선수 출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뛰었고 네. 아, 왜 그랬어요? 아니 저희가 뭐 아니요 잉글랜드 뛸 때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잉글랜드 출신이잖아요. 저희도 배팅 문화 발달돼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네. 거죠. 여기는 건조하게. 그냥 우리 여기 하면 스포츠도 합법적인 데가 그쵸. 사는 거고 네네네. 중국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대단한 슈퍼스타 출신이에요. 진짜 리트에 되게 유명한 선수 출신입니다. 영국에서 유럽에서 뛰었고 국가대표 감독이 됐어요. 근데 이 감독이 얼마 전에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다시 뭐 그 뭐죠 위에 올라가서 20년형인가 하여튼 몇십 년형으로 줄어서 몇십 년형이 돼버렸습니다. 선고를 받았어요. 중국 이유가 뭐냐면 네. 국가대표 감독이 됐는데 선수 선발하는데 4명인가 5명을 한 명이 얼마를 받고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가 있어. 뭐 피터라는 선수가 있는데 능력은 안 돼. 근데 만약에 내가 5억씩 받고 선수를 해서 5명을 해서 25억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감독에게 그런 엄청난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건 안 되죠. 이게 리그로 내려가 보면 아주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 조작이나 그렇게 도박이 관여를 하니까 선수들이 감독들이 결과에 누가 지기로 했어 그러면 일부러 져준다든지 그 돈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빚어지냐면 중국에 있는 선수들은 내가 굳이 엄청나게 축구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유럽 안 가도 돼요. 슈퍼리그 정도에서 뛰면서 여기서 뒷돈으로 받는 돈으로도 나는 엄청난 부자가 돼요. 내가 더 이상 열심히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건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난 지금 너무 따뜻해. 너무 행복해. 이 문화가 너무 뿌리 깊숙이 박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딱 축구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그걸 인식하고 그걸 대대적으로 지난해 엄청나게 그거 뿌리 뽑으려고 해서 한 건데 그게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돈 없는 메시가 중학교 때 끝나는 애들이 있었네요. 많죠. 맞습니다. 딱 표현이 맞습니다. 그 선수가 뽑히지도 않거나 그런 동기부여가 싹이 잘리거나. 그러면 우리 한국 축구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축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의 대상은 되려면 현재 아직 시점으로는 그렇죠. 아직까지 좀 오래 멀었네. 걸리겠죠. 아. 아무리 투자해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의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도의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 어쨌든 미국 다음에 2위인데 그 정도를 갖고 있는데 저 정도 인구인데 이렇게 축구를 못한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본선 간 게 딱 한 번이잖아요. 그게 2002년 월드컵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왜 올라올 수 있었냐? 한국과 일본이 자동 진출하니까 티켓이 남아서 그쪽으로 하나 온 거예요. 그 이후로는 못 올라오잖아요. 근데 FIFA가 중국 시장이 큰 거라니까 지금 월드컵 본선을 끌어올리고 싶어 해요. 그래야 돈이 막 FIFA가 엄청 버니까. 광고도 이제 그래서 많이 이번에 들어가니까. 48개 국가로 북중미 월드컵도 늘린 것도 야 중국 와. 야 니네 야 이 정도 열어줬으면 아시아에 아마 8.5장인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줬어요. 너무 사실 많이. 이러면 중국이 와야 돼. 아. 그런데도 떨어지잖아. 아. 피파도 야 미쳤네 하는 거죠.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됐던 거구나. 근데 그 축구 문화도 있어야 되는 거 진짜 맞는 말.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우리가 축구 문화가 강해서 종주국이라서 잘한다 이것보다 미국도 봐요. 미국도 크기 투자했던 돈 하고 솔직히 이제 정부에서도 밀어요. 축구 월드컵 하니까. 근데 못해요. 한국한테 2대0 졌잖아요. 뭐 한국 너무 못한다는 얘기 아니지만 근데 오랫동안 못했던 거 아까 그 탁구 비율이 되게 맞는 거예요. 미국에 4대 스포츠 더 큰 거 있으니까 하키, 농구, 야구, 미식축구 잘하는 애들 다 그쪽으로 가지. 돈 훨씬 더 벌 수 있고 더 재밌고 보는 사람도 더 많고 그거 이걸 내려면 진짜 그 문화가 발전돼야 되는데 한국도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야구가 압도적으로 국내 스포츠에서 관심 받고 경기장도 꽉 차 있고 축구장도 그러면
더 많은 선수들도 축구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 같은 애들하고 2006년 월드컵 때문에 동기부여도 생기고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 독일 태생의 혼혈 선수죠.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국가대표에 합류를 했는데, 근데 혼혈 선수가 우리가 뭐 강수일 선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98 프랑스 월드컵 때 장대일 선수가 예선 과정에서 아버님이 아마 영국 분이셨던 진짜? 걸로 근데 이제 기억해요. 강수일 선수, 제가 알기로는 강수일 선수랑 이분들은 국적은 한국 국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태어났죠 그분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이중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선택한 거는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그 혼혈 선수가 우리나라 국대를 선택한 건 처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수는 도대체 근데 어떤 선수입니까? 이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독일 분이시고요, 어머니가 이제 한국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독일에 태어났고요. 이 선수는 독일의 연령별 대표,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청소년 대표, 각 연령별 다 두루 거쳤던 선수예요. 그러면 엄청난 좋은 거죠. 재능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1부 리그죠. 거기에 뮌헨글라드바흐라고 하는 아주 좋은 팀에서 이번에 이적도 했고 거기서 뛰고 있는 거죠. 물론 계속 지금 22살이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는 나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수를 평가할 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프로 선수다 보니까 이적 시장의 가치들이 이제 많은 통계에서 나옵니다. 이 선수는 이적 시장에서 예를 들면 뭐 500억 선수야, 1000억 선수야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가대표팀 선수들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우리나라 쭉 해보면 6위예요. 6위.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전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고평가 받고 있는 선수라는 거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 왜냐면 냉정한 시장이니까 거기는. 그럼요. 예. 그래서 옌스는 그렇게 분명히 재능이 있었고, 또 이 선수 자체가 우리 대표팀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자기 고민들이 많았고 꼭 한국 대표팀에 뛰고 싶다. 저는 진짜 혼혈 선수들이 이제 점점 무조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그것도 한국한테 너무 좋은 약간 도구들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약간 자원. 왜냐면 뭐 한국은 워낙 작은 나라니까 이렇게 다문화를 통해서 뽑을 수 있다면 솔직히 또 DNA적으로도 다른 유형들이 나오잖아요. 그 육상 선수도 최근에 봤잖아요. 사실 이게 피지컬은 또 이제 저희가 타고나야 되는 거다 그건 보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도 더 힘들어하는 거죠. 축구 무대에서. 그래서 더 다양한 다문화 출신들이 나오고, 아예 외국인인데 뭐 외국인 근데 한국 국적 있는 뭐 러시아 유소년 선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러시아 출신 되게 잘하고 있다. 100% 러시아 부모 근데 한국에서 뭐 국적 얻었다. 이런 선수들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자기는 한국 좋아하고 그냥 축구 때문에 이렇게 섭외하자, 뭐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하키팀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또 합법적이긴 해. 근데 좀 애정 있고 진짜 뛰고 싶다, 애정이 뭔가 있어야 연결이 있어요. 그러면 쓰는 거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거쳐야 될 좀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피터도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영국 분이시고 어머니가 한국 분이신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뭐 단일 민족 이런 이야기를 어렵게 많이 받고 살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사회가 나아가면서 더 많은, 더 열려 있는, 더 다양함을 이제 받아 안아야 된다면 이 문제는 한 번쯤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실력, 두 번째는 정체성. 그 본인이 난 이 나라의 대표팀으로 뛰고 싶어, 난 정체성이 있어,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가까운 중국이 실력이 아까 되게 안 되니까 아무런 중국하고 상관이 없어. 기아 선수들이 근데 많았죠. 그냥 예. 브라질 선수 돈 주고 대표팀으로 부릅니다. 그거는 아니지. 그럴 거면 뭐하러 대표팀 합니까? 프로팀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전제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열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또 좀 제가 예전에 좀 기대하고 봤던 마빈박 선수, 스페인 쪽에 그 있던 레알 출신의 그 선수는 좀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국가대표팀 올 수 있는 실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올라온다면, 그러니까 쟤는 아니 그 선수의 실력 있으면 그 선수의 의향은 조금 있나, 그런 건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본인은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는데 저 뛰고 싶습니다, 손들다 문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옌스는 그 얘기는 조금만 드리고 싶은 건, 뭐 그렇게 정체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지금 대표팀에, 우리나라 대표팀에 되게 필요한 자원이긴 합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포지션하고 딱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미드필더 3선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네네. 거기 이제 그 조합을 어떻게 짤 것이냐 고민이 있었는데 워낙 많이 뛰고요. 에너지 레벨 높고 막 과감하게 끊어주고 그런데다가 스피드가 있어요. 아까 초반에 우리가 얘기할 때 왜 백스리예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지금의 우리의 선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백스리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튕겨나오면서 수비하죠. 근데 만약에 포백이에요. 센터백이 2명이야. 김민재가 튀어나와. 지금 손가락이 조금 위험해. 죄송합니다. 한 명이 올라가면 센터백이 한 명만 남죠. 예.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김민재도 올라가는 수비가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막 내려오고 라볼피 하나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 3백이에요. 3명이 있어요. 한 명이 올라가 2명이 남죠. 좀 자유도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누가 하더라도 김민재가 커버하거나 김민재가 올라가도 2명이 남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백스를 쓰는 건데 또 지금 그러면은 앞쪽에 3톱이 나와요. 손흥민 선수를 전방했어요. 우리가 전방했을 때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전방 압박을 엄청 합니다. 이번에 경기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채널링 볼을 상대방의 볼을 한쪽으로 모으는 수비를 계속하죠. 3명이 계속 압박 들어가요.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막 앞으로 전방 압박합니다. 그런데 미드필더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안 따라가. 그럼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간격이 넓으니까 계속 당하겠지. 그러니까 미드필더 선수들이 붙어줘야 돼요. 근데 볼을 끊어줘요. 상대가 와 그럼 또 내려와서 또 수비 쪽에 붙어줘야 돼요. 활동량과 스피드가 엄청나야 됩니다. 활동량과 에너지 레벨 스피드 누가 좋다고요? 옌스가 좋다고요. 그래서 옌스가 지금 등장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주목하고 기대하는 건 야, 이거 우리가 좀 부족했던 포지션인데 근데 옌스가 저걸 하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6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이 공동 개최로는 이제 두 번째죠. 월드컵만 놓고 보면은요. 네. 네네네. 근데 이게 저희가 제가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중일 공동 개최 시도도 지금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과연 실현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한 20-30년? 근데 월드컵 한 번 못한 나라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20년, 30년 만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남북 월드컵 이런 건 사실 그래서 그런 명분이라도 거예요. 있구나. 그래서 그 뭐 통일 월드컵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FIFA나 이런 집행위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한국에서 다시 10개 오르면은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월드컵은 북한하고 같이 하겠다. 그다음에 뭐 북한에 많은 경기를 하기는 어렵고 인프라 때문에 하지만 상징적으로 뭐 평양에서 한두 경기 하겠다. 뭐 개막전 그러면 정도. 그게 뭐 평화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중일 묶는 것도 그런 식의 중국도 묶어서 뭐 여기를 뭘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의 명분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나올 겁니다.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아이디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 스케일가 더 커졌잖아요. 이제 48팀 나오니까 많아졌으니까. 경기 수도 많으니까 한 나라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조금 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미 유로 대회도 여러 국가에서 한지 맞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제가 볼 때 한중일 이 공동 월드컵이 아이디어가 중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월드컵에 어떻게든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월드컵을 개최하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본인 혼자서 개최하기에는 월드컵을 별로 뛰어본 적이 없으니 한중일 월드컵을 하자.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생각, 네. 중국에서 나왔네 이 의견이. 제가 봐서는 피파가 낸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쪽도 원할 수 있어요. 네. 중국을 본선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 니네 한번 해봐. 피파가 동시에 낸 아이디어일 수도 있네. 이제 월드컵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를 만약에 점쳐본다면 피터는 또 그 나라 어느 얘기야. 나라가 우승 가능성이 가장 얘기 들었죠? It's coming home. 축구는 집으로 돌아온다. 예. 전주국. 잉글랜드 브라질 아닙니까, 브라질? 무조건 우승이에요. 아니 최근에 그 기록만 봤을 때 지금까지 피터 씨 죄송한데 한국 축구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월드컵 우승에서는 또 이렇게 여기 대한민국 이름 꺼낼 수 있어요. 뭐 우승할 거라고 대한민국 국뽕할까요? 아니, 대한민국 예. 우승. 냉정하게 어디를 저는 잉글랜드 약간 대한민국보다 뭐 실력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약간 감정은 늘 있었어요. 축구팀에 있어서 늘 아쉽게 진다. 잘 싸우다가 약간 대한민국도 늘 그런 이미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 억울하게 졌거나 뭐 이런 것들. 잉글랜드 늘 그런 약간 마인드 있어요. 팬들도 무조건 우승 안 한다. 왜냐면 66년 외에 아무것도 우승 없어요. 월드컵 1번, 유로 0번. 말도 안 돼요. 종주국. 각 나라들 보면 강한 축구 나라들 프랑스도 뭐 유로도 몇 번, 월드컵도 몇 번,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렇죠. 스페인.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 이 정도면 이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 아니 그래서 한동안 진짜 그 시스템 탓도 하고 협회 탓도 하고 솔직히 PL에서 외국인 선수 많이 뛰니까 그런 탓도 하고 여러 가지 탓했어요. 또 외국인 감독 없어서 탓하다가 외국인 감독 있어서 탓하고. 근데 최근에 진짜 달라졌어요. 게레스 사우스게이트 오고 난 다음에 지금 게레스 사우스게이트 아니지만 기록이 진짜 4강 결승전 4강 결승전 이 정도예요. 카타르만 아쉽게 프랑스한테 졌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금 한국랑 비슷하게 갑자기 오래 했던 감독 뭐 벤투에서 완전 다른 스타일 홍명보처럼 사우스게이트에서 갑자기 투헬 첼시 감독. 근데 그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 이때다. 이때 우승 경력 있는 감독 데리고 와서 그냥 쇼텀으로 보자. 그래서 지금 막 유소년 선수 키우자 이런 느낌 분위기 아니에요. 갑자기 2년만 보자. 결과 내자. 무조건 우승. 무조건. 잉글랜드 준비됐어요. It's coming home. 그건 잉글랜드 사람들의 생각이지. 아니요. 원래 이렇게 생각 안 했다고. 근데 지금 진짜예요. 그러면 그 별 하나가 66년 전 별이네요. 네, 흑백 TV 있을 때 그 이때, 하이라이트 이때 흑백. 우승을 지켜봤던 모든 분들은 지금 다 고인이 되셨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네네, 진짜. 그 우리가 이제 준우승만 하는 팀들을 콩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콩콩콩. 왜 콩라인이냐면 계속 그것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바뀌어요. 자, 그럼 우리 박문선 해설위원님은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나라. 저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멤버가 너무 좋아요. 예, 뭐 진짜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될 만큼. 근데 뭐 멤버 음바페하고 덴벨레만 놓고 보더라도. 뭐 멤버로 보면 사실 뭐 영국도 나쁘지 않고 스페인도 잉글랜드 나쁘지 아니야, 않는데. 잉글랜드. 근데 그 어떤 거면 이 사실 뭐 제가 볼 땐 스페인도 좋고 뭐 독일도 좋고 한데 그 하나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일단 보시는 진짜 프랑스는 예. 그냥 모든 포지션들이 두 팀을 만들어도 진짜 빠방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멤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성이 너무 좋고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스페인 우리가 특히 독일 이러면 오 그렇죠 항상 이런데 단기간 토너먼트에서 워낙 잘하는 팀. 그런데 독일이 최근에 분데스리가가 선수 유출이 있는 것처럼 약간 전체 힘이 좀 빠졌어요. 스트라이커도 요새 독일 스트라이커 생각나는 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제 약간 좀 있고 스페인도 좀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도 그렇게 우승권까지 가지 않는. 근데 지금 프랑스는 2018년 월드컵 우승팀 그리고 바로 직전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팀. 월드컵에서 그냥 디폴트 값으로 결승전을 계속 가고 있는 팀. 그다음에 데샹 감독이 아마 지금 13년, 15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맡으면서 그냥 한 팀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만 놓고 보면 저는 잉글랜드 물론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잉글랜드도 4강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팀이다라고 보는데 한 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프랑스를 꼽고 싶고 근데 또 하나의 변수는 이번 월드컵은 북중미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륙의 여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열리면 대체적으로 유럽 팀들이 좀 유리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면 아메리카 대륙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있다. 그쪽에서 하니까 남미 북미 올라가면 되니까. 많이 깔아놓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 오, 예, 아르헨티나. 예. 메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마지막 피날레를 또 네. 다시 피날레는 이미 카타르트 했잖아요. 했지만 또 또 메시가 주는 뭔가의 그 힘이 있더라고요, 있죠, 확실히. 있죠. 예. 그래서 또 이제 거의 뭐 홈이랑 가까운 곳에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아르헨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한 26년 한 후반쯤에 평가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가올 2026년 우리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그럼 대한민국 축구가 이제 뭐 북중미 월드컵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저는 지금 마지막에 월드컵 우승팀 이런 거 예측했고 국대 얘기가 재밌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월드컵이나 국가대표는 그냥 이따금씩 하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따금씩 하는 호텔의 뷔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텔 뷔페 매번 못 가잖아요. 그리고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 매번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적인 틀이 그냥 우리 동네의 팀 주말마다 열렬히 지지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축구가 그렇게 일상에 있을 때 더 강해지죠. 그런 일상이 모여서 4년에 한 번 축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이나 국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사회도 그래서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프로 중심으로 가긴 하지만 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의 우리 팀을 응원하는 그래서 K리그가 될 수도 있고 많은 프로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화로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축구협회도 이런 데 힘을 좀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 거가 저도 뭐 축구를 뭐 많이 알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축구를 좋아해서 막 유럽 축구를 많이 좀 보러 다녔는데 영국 가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진짜 뭐 첼시랑 우리가 뭐 토트넘, 아스날 붙는 게 말로만 맨날 뭐 북런던 더비라는데 약간 상상이 안 갔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데뷔를 해보면 이게 성동구랑 뭐 노원구가 붙는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와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게 사실 구마다 또 어떻게 보면 축구팀이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아는 팀들이고 이거 확실히 일단 우리 K리그가 살아야지 또 이제 국가대표도 간다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진짜 아쉬워요. 한국 사람들 국가대표팀 자체를 너무 열심히 응원하고 진짜 집중적으로 잘하고 보는 수가 아마 영국 사람이 국가대표팀 보는 것보다 수가 훨씬 더 많을걸요. 애국심도 더 강하고 하고 그 스타 선수 손흥민 사랑 진짜 지지하는 거 그 열정 남달라요. 영국 사람들 안 그래요. 아무리 뭐 레알 마드리드 주드 벨링엄 간다. 영국 사람 그냥 극히 일부만 열심히 보고 챙겨보고 근데 한국 사람 그 집중은 진짜 국내 리그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솔직히 K리그 너무 이 단어 쓰면 안 돼.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처음 왔을 때 어떻게 국내 리그가 이래?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고 사람들도 안 보고 약간 지지 없어? 월드컵 2002년 기억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러지? 오히려 그 월드컵 때문에 너무 경기장이 과하게 크니까 약간 채우기 너무 힘드니까 그 분위기도 안 살아남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핵심인데 월드컵 스테이지에서 잘하려면 진짜 약간 영국 아니면 스페인 아니면 일본처럼 그 코치 약간 패스웨이를 짜야 돼요. 진짜 유소년부터 똑같은 그 약간 점수를 쓰는 거라도 이제 시스템화 시켜서 벤투도 보니까 결론에 잘했잖아요. 그 같은 시스템으로 한 6년이었나? 진짜 오랫동안 하니까 3, 4년 했죠. 카타 갔을 때 네. 너무 좋았잖아요. 갑자기 이제 먹히네. 그래서 뭔가 잘 짜고 이제 밀고 조금 롱텀으로 가는 거. 하고 진짜 그 윗머리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윗머리요? 네. 약간 한국 사람도 잘 윗머리라고는 표현을 안 하는데 오늘 정말 두 분 정말 축구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인데 우리 박문성 우리 해설위원님과 피터씨 모시고 한국 축구와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삼국 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